준비된 질문 원고 없이는 대답이 힘들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은 언론 자유 환경에 대한 인식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런저런 발언과 관련된 말들이 많습니다만 우선 정홍원 총리 얘기부터 해보죠.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다 이런 말을 한 겁니까? 네, 오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 말입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국경 없는 기자회의 한국 언론 자유 순위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언론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정 총리는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다는 사람도 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표현 자유 보장 정도가 문제가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순위 역시 180개 나라 중 57위로 평가했는데요.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31위에 비해서 26계단이나 추락한 것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평가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 대통령 풍자 전단을 뿌리다가 연행된 작가가 있죠. 이하 작가. 이하 작가에 관련된 질의도 함께 나왔죠? 네, 서 의원은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 중 하나로 이하 작가가 체포됐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 총리는 건조물에 주인 허락 없이 침입해서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서 의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물의 옥상에 올라간 건데 무리하게 적용한 처벌을 위한 처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 동아면세점 옥상에서 박 대통령 풍자 전단을 살포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이하 작가는 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7시간의 조사 끝에 건조물 침입죄로 입건됐습니다. 네.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한류 최고의 상품이다 이런 표현을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어제 대구에서 열린 한 포럼의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정희 리더십이야말로 진정한 관광 상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이 잘 모르는 세종대왕 대신에 박정희 동상을 광화문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당시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중국에서도 영웅입니다. 전 세계에 경제를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선진국이 아는 모든 나라는 박정희 모델을 배우려고 해요. 저는 광화문에서부터 박정희 동상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세종대왕을 배우려고 대한민국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를 쫙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대한민국 관광상품의 핵심입니다. 장사 진짜 됩니다. 그거는 안 하고 전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만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장사가 더 잘 돼. 박정희 장사가 더 잘 될 거예요. 관광 이런 측면에서 말이죠. 저는 그러니까 한류 스타 중에 최고의 스타가 박정희입니다. 그 딸도 지금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박정희, 박근혜 굉장한 관광상품이에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도 있었어요. 찬양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더군요. 네, 김 위원장은 한국 국민들이 대통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평가절하되고 있는 훌륭한 대통령의 사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도 보면은 굉장한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쓴 글이 일제시대 때부터 세계사적인 예언을 많이 했어요. 북한, 중국, 소련 3자가 합작해서 그냥 기습적으로 쳐내놓은데 그걸 막아가지고 지켰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우고 이것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자, 오늘 정미홍 씨와 관련된 선고 공판이 있었죠. 그런데 공소 기각이 됐더군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한 트윗글을 퍼나른 혐의로 기소된 정미용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정희 대표가 정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고소 취하장을 제출했고 그에 따라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미용 씨는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문제가 됐던 트윗 글이 어떤 거였습니까? 네, 지난 2월 공연 기획자 윤모 씨가 이정희 대표 아들에 대한 루머를 게재했고 정 씨가 리트윗했는데요. 이정희 대표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다면서 이 대표 아들을 향해 잘 배워서 내 어미는 닮지 말라라는 글이었습니다. 정미용 씨는 이 글을 리트윗하면서 코미디가 따로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정희 대표는 윤 씨와 정미용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요. 검찰은 지난 3월 윤 씨와 정 씨를 각각 벌금 5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미용 씨가 직접 쓴 글은 아니고 예. 리트윗을 하면서 거기에 동의하는 그런 문장을 삽입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 씨가 며칠 전에 사과를 했던데 그게 뭐 찾아가서 사과를 한 겁니까? 아니면 트위터로 올린 겁니까? 정미용 씨는 지난달 30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이 대표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정 씨가 게재한 사과문인데요. 사과를 한 뒤에 처벌을 면하게 됐지만 이를 두고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과가 나오고 이정희 대표는 소를 취하했군요. 예. 네. 그래요. 자,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뭐 여야 모두로부터 일종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네, 여야를 막론하고 반 총장 대선 출마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 총장은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반 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언론 대응 자료를 통해서 반기문 대망론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한 출신국의 국내 정치 관련 보도가 계속되면 유엔 사무총장의 직무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반면에 최근 야권 인사들 반 총장 측 인사가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선 지난 3일 출판기념회를 연 권노관 민주연합 상임고문의 주장이 있습니다. 권 고문은 출판기념회 직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 총장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찾아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반 총장을 새정치연합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하면 쓰겠다는 의사를 타진하기에 그만한 훌륭한 분이 없다고 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바로 다음 날에는 한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이 몇 개월 전부터 권노갑 고문과 접촉했던 분이 연락 와서 식사하자고 제의했는데 거절했다고 말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권 고문이 했다는 얘기,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쓰겠다. 이거는 쓰겠다는 좋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정부의 독도 입도 시설 건설이 취소됐어요. 그러면서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과연 우리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연간 20에서 30만 명에 달하는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내, 안전을 위한 센터를 짓는 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냐고 반문했고요. 정부가 군사시설도 아닌 독도 입도 안전시설마저 건립하기를 두려워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이 박 의원 지역구가 포항 남구 울릉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도도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네, 총리실은 독도 입도 지원센터의 안전관리, 환경 등과 관련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앞서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민주연합은 안전관리 등의 검토가 필요했다면 애초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봤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의당은 저자세 대위력이라는 문제 제기를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일본 정부의 반성과 행동을 요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자, 이른바 박 대통령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 신문, 산케이 신문이죠. 산케이 신문이 이번 독도 문제와 관련돼서 보도를 했어요. 네, 산케이 신문은 오늘자 신문에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기사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은 독도의 등대외에도 헬기장이나 저반시설 등을 건설하고 있지만 1일 열린 강요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에 건설 중단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강조돼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예. 네, 불법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문기 총장 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상지대학교 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불법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문기 총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비밀침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자는 김문기 상지대 총장과 조재홍 부총장, 그리고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길 씨까지 3명입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상지대 교수들은 자신이 사실상 프락치였다고 양심 선언한 총학생회 간부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지대 측이 그 김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수들 직위 해제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퇴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지대 정대화 교수가 어제 상지학원 이사회에 의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임기가 끝난 사실상 전직 이사 5명 그리고 현직 이사 1명까지 총 6명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사회는 향후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학생들 반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어제 직위해제 소식이 전해진 뒤에 윤영식 상지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소속 6명의 학생 그리고 정대화 교수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월호 관련 오늘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이죠.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더군요. 네, 인천지방법원이 오늘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3년이면 어떻게 적당한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유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73억 9천만 원을 받아서 챙긴 혐의로 지난 8월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검거를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수사가 진행됐고요. 하지만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서 손해액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 측근 13명에게도 최소 징역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고요. 유 전 회장 측근인 탤런트 전향자 씨 역시 오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수사를 할 때는 뭐 최소한 무기징역, 뭐 사형 대상자 잡듯이 그렇게 중한 범죄 혐의자를 잡는 것처럼 수사를 벌였습니다만 징역 3년, 유대균 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